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흙으로 3년째 키우고 있는 호접란의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3년 전 이 호접란을 흙에 심었을 당시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도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호접란을 흙에 심어 키워보니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일단 따라하지는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흙으로도 한번 키워보시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있죠. 그래서 장단점도 함께 살펴보고 영상 마지막에는 6개월 정도 사용해본 비료 정보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꽃이 진 호접란을 저렴한 가격에 사왔어요. 보통의 호접란들처럼 비닐포트에 수태로 심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호접란을 키우기 위해선 기존 수태를 모두 털어내는 작업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요즘 호접란은 절대 분갈이 하는 거 아니다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닐포트에 심어져 있는 호접란을 당장 분갈이 할 필요는 없어요. 2년 정도까지는 그대로 키우셔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실제로 제가 비닐포트 그대로 3년간 키워왔던 황금무늬 호접란이에요. 2년차까지 잘 자라다가 그 후로 비닐포트 안에 뿌리가 꽉꽉 들어차고 새 뿌리가 수태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뿌리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잎들도 함께 시들어가고요. 다행히 묵은 수태와 뿌리를 털어내고 새로 심어주었더니 다시 활력을 되찾고 꽃까지 피워주었습니다. 구입해온 호접란의 기존 수태와 상한 뿌리들을 제거해준 후 토분해에 흙으로 심어주었어요. 물론 정원에 있는 자연 상태의 흙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이 흙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 오늘 보여드리는 3년간의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처음 흙으로 심어준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2년 5월 30일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심어주고 나서 꽃대를 올리고 꽃까지 멋지게 피워주었습니다. 엄청 많은 꽃송이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나름 만족했어요. 10개월간 새 뿌리들이 많이 자라서 이때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이 호접란의 작은 잎을 한번 봐주세요. 종종 호접란의 잎이 자라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 잎이 자라기 시작할 때 분갈이 등으로 뿌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잎이 자라다가 이렇게 멈추기도 해요. 성장에는 큰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분에서 뽑아보니 토분 벽면 쪽으로 새 뿌리들이 많이 돋아 있습니다. 흙으로 키우더라도 상하는 뿌리는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흙으로 심어주기 전 말라버리거나 썩은 뿌리는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이때는 기능성 슬릿 화분을 한번 이용해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토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던 것 같아요. 곧 영상으로도 확인하시겠지만 호접란의 뿌리는 사방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가닥이 길게 자라기 때문에 슬릿분 아랫 구멍으로 뿌리들이 금방 탈출을 시작하더라고요. 과습 걱정은 없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자연의 흙은 아니고 우리가 관엽식물이나 기타 여러 화초를 키울 때 사용하는 원예용 상토를 베이스로 사용했어요. 다만 호접란은 착색란으로 뿌리가 자주 촉촉해져야 하면서도 통기가 잘 되는 환경으로 키워야 해요. 원예용 상토를 단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과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 50%에 바크, 사냐초, 하이드로볼 같은 입자가 굵은 식재를 50%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난 2023년 4월 17일 역대급으로 많은 꽃송이를 맺어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뿌리들이 슬릿분 아래로 많이 삐져나와서 생장점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당시 너무 강한 빛 아래에서 키우다 보니 잎에 화상도 조금 입었어요. 호접란도 품종에 따라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드디어 세 번째 분갈이를 시행했어요. 슬릿분 아래로 삐져나온 뿌리를 잘라주고 흙 안에서 상한 뿌리들을 또 한 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튼튼한 뿌리들이 더 많아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다시 토분으로 화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워낙 뿌리 부분이 커지다 보니 토분의 크기도 많이 커요. 역시 원예용 상토에 바크와 사냐초를 섞은 배합토를 사용했습니다. 화분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훈탄도 조금 넣어주었어요. 뿌리와 잎이 점점 커지다 보니 큰 화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날 원종 호접란 중 하나인 루덴만니아나도 기존 수태를 제거하고 흙으로 심어주었습니다. 흙으로 심은 호접란의 경우 관엽식물과 마찬가지로 겉흙이 말라 색이 옅어지면 흠뻑 물을 주면서 관리했어요.
또 한 번 시간이 지나 2024년 3월 22일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호접란을 키워온 지 만 3년이 조금 안 된 거예요. 올해는 호접란의 꽃대가 자라나올 때부터 교정을 잘 해주면서 키웠더니 꼭 농장에서 재배된 호접란처럼 멋지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물론 호접란 같은 경우 토분의 수태로 키웠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어요. 다만 질 좋은 뉴질랜드 수태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물만 주고 키울 경우 양분이 부족해져서 잎이 작아지고 꽃을 많이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을 사용해 키워보니 호접란의 생육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상토 자체에 양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흙이 마른 것이 눈에 잘 보여서 때 맞춰 물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흙으로 키울 경우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원형 상토 속에 들어있는 양분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고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는 양분이 없어서 새로운 흙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선한 흙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물을 주고 났을 때 무게가 무겁다는 점입니다. 물에 젖은 수태와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흙으로 심은 호접란 화분의 무게가 훨씬 무거웠어요. 이 두 가지의 단점만 제외한다면 흙으로 호접란 키우기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굳이 분갈이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분 위에 양분이 풍부한 새로운 상토를 조금 복토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화분의 크기가 많이 크다 보니 1년 정도는 뿌리가 더 성장할 여유 공간이 충분해요. 양분만 채워주어 뿌리 손질을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부분의 흙을 3분의 1 정도 꼬챙이 등을 이용해 살살 부드럽게 만든 후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비율의 배합토를 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부족해진 양분이 보충될 거예요. 비료 같은 경우는 마감프 K와 오스모 코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료들을 흙 안에 혹은 흙 위에 뿌려주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료의 양이 적당하다면 큰 문제 없지만 자칫 이 비료가 과다할 경우 뿌리에 큰 무리를 주고 그로 인해 뿌리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과비로 호접란이 상했을 때 비료를 다시 걷어내기에는 흙 사이사이에 이미 많이 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흙을 다 쏟아내지 않고는 비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시망에 비료를 넣은 후 흙 위에 얹어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자칫 과비로 인해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이 비료 주머니만 쏙 걷어주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올해 많은 꽃을 농장에서 키운 것만큼 크게 키운 것을 보면 확실히 비료를 주면 호접란의 생육과 꽃달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흙으로 키운 지 1년이 채 안 된 원종 호접란 루덴만니아나의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꽃을 멋지게 피워주었어요. 새로운 흙도 보충해주고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 다음 개화를 위한 성장을 시작해줄 것 같아요. 올 한해는 액체 비료도 자주 챙겨주면서 이 호접란을 더 건강하고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호접란들을 흙으로 키우지는 마시고 저처럼 하나 정도 재미삼아 흙으로 키워보시면서 호접란의 습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제가 키운 호접란들의 성장 소식 전해드릴 테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